혹시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경험 있으세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면 그 자리가 한참 동안 들어가 있고요. 아침엔 멀쩡했던 발이 저녁만 되면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부어서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이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양쪽 발이 저녁마다 붓는 증상을 보인 분들의 38%가 신부전 초기 단계였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70% 이상이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27년간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발 붓기가 단순한 부종인지 아니면 심장이 보내는 위급 신호인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심장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 붓기와 심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72세 박정희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최근 몇 달 동안 저녁만 되면 발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진찰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부종이 아니라 신부전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게 바로 발 붓기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는 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데요. 사실 발 붓기는 심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 중 하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 붓기가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혹시 위험한 신호라면 바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발이 붓는 걸까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심장을 펌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펌프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끝까지 보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피가 발에 고이게 되고요. 그 결과로 발이 붓는 거거든요. 마치 물탱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고장나면 아래쪽에 물이 고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고요. 특히 양쪽 발이 동시에 붓는다면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한쪽 발만 붓는 건 정맥류나 림프순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양쪽 발이 동시에 붓는다는 건 전신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대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발이 괜찮은데 오후 3시쯤부터 서서히 붓기 시작해서 저녁 7시쯤 되면 최고조에 달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며 이게 바로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서 활동하면 발이 붓는 거요. 이건 중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발이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피가 잘 순환돼요. 그런데 일어나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심장이 중력을 이기고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심장 기능이 약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저녁마다 양쪽 발이 동시에 붓는 증상을 1년 이상 방치한 환자 중 43%가 결국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 중에서 68%는 초기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심장이 약해지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예전보다 좀 붓는 것 같네 정도로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렀을 때 그 자리가 한참 동안 들어가 있는 거요. 의학 용어로 이걸 함유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피부는 눌렀을 때 바로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3초 이상 들어가 있다면
이건 조직에 물이 많이 차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왜 물이 차는 걸까요? 심장이 피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면 혈관 안의 수분이 혈관 밖 조직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이게 계속 쌓이면 부종이 되는 거고요. 마치 호스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신장이 나빠도 발이 붓지 않나요? 맞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발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장이 문제일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 주변이 먼저 붓고요. 심장이 문제일 때는 저녁에 발부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신장 문제로 인한 부종은 중력과 상관없이 온몸에 균등하게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얼굴 쪽에 물이 모이는 거예요. 반면에 심장 문제로 인한 부종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하체부터 붓는 거고요. 이게 바로 심장성 부종과 신장성 부종을 구분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발이 붓는 것과 함께 다른 증상이 있는지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숨이 차다든지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린다든지요. 피로감이 심하고 기운이 없다든지 하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며 이건 거의 확실하게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거든요.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신부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첫 번째 저녁마다 양쪽 발이 동시에 붓는다. 두 번째 누웠다가 일어나면 괜찮아진다. 세 번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 네 번째 밤에 숨이 차서 깬 적이 있다. 다섯 번째 예전보다 쉽게 피곤하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작년 여름에 68세 김순자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세탁기 돌리고 아침 준비하시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장 보러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녁만 되면 발이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벗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처음엔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숨이 차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오셨는데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알고 보니 이분이 20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안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안 드셨대요. 그 결과 심장이 20년 동안 계속 무리하게 일하면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발 붓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긴 거예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발이 붓는 게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몰랐어요. 진작 병원에 올 걸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예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76세 이영호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 골프 라운딩을 하고 나면 발이 심하게 붓고 다음 날까지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미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분도 발붓기를 1년 넘게 방치하신 케이스였거든요. 남자가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냐 하시면서 계속 미루셨대요. 결국 수술까지 하셔야 했고 지금은 회복하셨지만요. 진작 발붓기가 시작됐을 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수술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발붓기를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증상들도 있었는데 그냥 넘긴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발 붓기가 심장 문제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가 체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정강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누르는 힘은 체중계를 3kg 정도 누르는 느낌이면 돼요. 손가락을 뗐을 때 그 자리가 3초 이상 들어가 있다면 부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매일 같은 시간에 체크하시면서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은 3초 들어가 있었네, 오늘은 5초 들어가 있었네, 이렇게요.
만약에 3일 이상 연속으로 3초 이상 들어가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병원 가셔야 해요.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자가 진단법이거든요. 왜 효과적이냐면요. 조직에 물이 차 있는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들도 진찰할 때 이 방법을 제일 먼저 사용하거든요. 두 번째, 체중을 매일 재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신부전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체중이 갑자기 느는 거예요. 하루 만에 1kg 이상 늘거나 일주일에 2kg 이상 늘었다면 이건 지방이 늘어서가 아니라 몸에 물이 차서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후 같은 옷을 입고 체중을 재세요. 그리고 매일 기록하시고요. 만약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셔야 해요. 왜 효과적이냐면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에서 물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물이 계속 축적되거든요. 이게 바로 체중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신부전 환자들이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한 증상 악화예요. 세 번째, 염분 섭취를 하루 5지 이하로 줄이세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소금은 몸에 물을 가두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왜 물이 당기잖아요. 그 이유가 몸이 염분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염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국이나 찌개, 국물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세요.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시고요. 외식할 때는 덜 짜게 해주세요. 꼭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발 붓기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염분을 줄이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심장에 부담도 덜 주고 혈압도 낮아지고 부종도 줄어들어요. 일석삼조예요. 네 번째, 다리를 올려서 쉬세요. 저녁에 TV 보실 때나 낮잠 주무실 때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5분 이상 쉬세요.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서 15cm 정도 높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중력을 이용해서 발에 고인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거든요.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면 발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물리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중력을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압박 스타킹을 신으세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있는데요. 발목 부분이 제일 압박이 세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박이 약해지는 구조예요. 이게 정맥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 시작하기 전에 신으시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벗으시면 돼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본인 다리 사이즈를 재고 맞는 걸 선택하셔야 해요. 너무 꽉 끼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이게 바로 정맥 환류를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심장이 안 좋으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심장 기능을 개선시켜요. 단 격렬한 운동은 절대 안 돼요. 하루 30분씩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딱 좋고요.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쉬셔야 해요. 왜 운동이 중요하냐면요.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거든요. 마치 약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심장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강해져요. 일곱 번째, 물은 적당히 드세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때문에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심장이 처리할 수 있는 혈액량이 정해져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하루 11.5리터 정도가 적당하고요. 목이 마를 때만 드시면 돼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가능하면 적게 드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도 심장에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심장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발 붓기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셔야 해요.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고요. 혈액 검사로 심장 효소 수치도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BMP라는 수치가 중요한데요. 이게 신부전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혈액 지표거든요. 정상은 100 이하인데 이게 200 이상 올라가면 신부전을 의심해야 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에요.
여기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뇨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부종약이나 다이어트 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게 많거든요. 소변을 많이 보면 붓기가 빠지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뇨제를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드시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칼륨 수치가 떨어지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시는 분들 계신데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피가 다리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그 피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미지근한 물 정도가 적당하고요. 시간도 10분 이내로 하세요. 세 번째, 자가 진단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가 체크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초기 판단을 위한 거예요. 내가 체크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병원 안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발 붓기가 3일 이상 계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짠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평소보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체액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장에 갑자기 부담이 가거든요. 실제로 명절 다음날 응급실에 오시는 신부전 환자분들이 많아요. 명절 음식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살을 빼면 심장에 좋겠지 하고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시는 분들 계신데요.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오히려 심장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체중 감량은 한 달에 2kg 이내로 천천히 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발이 저녁마다 양쪽이 동시에 붓는다면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숨 가쁨, 피로감,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자가 체크 방법으로 매일 정강이를 눌러보고 체중을 재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다리를 올려서 쉬고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신부전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저도 요즘 발이 붓는데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심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